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스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장 신세계 오늘은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시장이 변화하는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실시간 리딩 도와드릴 테니까요. 2부도 끝까지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접수해 주신 상담 내용 중점적으로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32-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또 확인을 하고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요.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 12시가 막 지나가고 있고요.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앞서서 좀 낙폭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7,000포인트가 이탈된 상황이었는데 다시 좀 회복을 하면서 나스닥은 7,011포인트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S&P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전에 낙폭보다는 조금은 좀 반등을 했지만 2,867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짚어드렸던 유로FX 다시 보시죠. 낙폭이 더욱더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0.61%까지 다시 좀 밀리는 상황이고요. 1.23925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유도 다시 한번 볼게요. 골드는 오늘 좀 움직임이 부진합니다. 1342달러 선에서 현재 구간 좀 움직임이 적어든 상황인데요. 0.50% 빠진 가격대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요. 이전에 65달러 초반대까지 밀렸었는데 다시 중반대 가격 터치하면서 65.55달러 선까지 반등합니다. 1%의 낙폭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이전에 하락했던 수치보다는 빠르게 좀 반등하는 모습으로 65.57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현재 시세도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2% 정도의 상승분 지지가 되고 있고요. 11,185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앞서서 1부에서 이 하락폭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는데 다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0선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탈됐다고 해서 뚫렸다라고 또 분석을 하기보다는 그 가격대가 좀 지지가 되고 안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이 하락 추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김호균 해설위원님 7,000선 이탈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시고 S&P도 연계해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살짝 좀 깼었거든요. 네, 시작하자마자 이제 11시 반에 본장 들어가는 7,000선을 깨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워낙 도끼비 같은 종목이어가지고, 또 이내 좀 상승하는 국면을 보여줬는데, 지금 일단은 좀, 애매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다시 또 7,000선 하방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중요한 가격대 위치에 있긴 하지만 모멘텀이 강하지는 않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지수나 통화 상품 시장에서 나오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좀 가격대가 좀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터님도 이전에 같은 뷰 이어가시나요? 네. 네, 그렇죠. 차트 한번 볼까요?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은 저가 깰 때 조심하라 그랬죠. 저가 약간 깬 이후에 이렇게 반등해서 이렇게 매도로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말 그대로 저가를 약간 깬 뒤에 그 다음에 반등 주고 다시 매도가 잡히고 매도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패턴들 항상 기억에 염두에 두시고요.
못 참고 쫓아가면 항상 분할은 대비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이 구간에서 추세 지지력들, 아까 이 구간들 바로 못 깰 것 같으니까 얘네들 깨는 시도하다가 올라오면 2870 이상부터 얘네들 자리에 매도를 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걔네들 잡고 지금 내려오는 거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제 지니까 하고 지금 최저가 중심 자리에다가 익절을 걸어 놓으시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좀 지수가 변화하는 상황 안에서 이런 실시간 리딩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으니까요. 현재 구간의 전략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12시 지나가고 있는데 김경영 PD 그동안 좀 시장에서 어떤 뉴스 나오고 있죠? 네, 오늘 지금 3대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애플 주가가 굉장히 좀 하락세다라는 소식이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애플에게는 상당히 골칫거리인 물건일 것 같습니다. 아이폰 X 관련한 이슈가 또다시 불거져 나왔는데요. 지금 생산량이 거의 1분기 생산량 타겟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라는 지금 레포트가 올라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감소 같은 경우에는 이 홀리데이 기간 동안에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중국, 일본에서 이 판매량이 굉장히 좀 예상치보다 좀 하회했다라는 이런 리포트 때문에 좀 생산량 타겟이 그만큼 좀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이 관련된 애플 주가뿐만이 아니라 부품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빠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애플 아이폰 부품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한번 이 부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장중에 주식시장 안에서, 국내 주식시장 안에서도 이 아이폰 X에 대한 생산량 절반으로 좀 축소 소식에 의해서 좀 부품주들이 조금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의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에 대해서 좀 출렁거리는 그런 분석 저희가 2부의 첫 소식으로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크루돌에 대해서 좀 전략을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 조금의 관망에 좀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지금 가격대가 중반대까지 다시 올라왔잖아요. 1% 좀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좀 변화된 전략이 있을까요? 네, 똑같습니다. 오늘 메인 그림은 분명히 66.50대 막히고 65.60대까지 매도로 가는 게 오늘 메인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이제 그걸 빼먹었죠. 그 다음에 이제 6070대에서 돌려서 한 20핍 정도를 다시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합 관점으로 매도를 홀딩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이후에 볼 그림으로 최소 물량만 홀딩하라고 말씀드렸고, 방금 전에 여기서 데이 하다가 스캘핑이죠. 스캘핑 하시다가 놓치신 분들은 약수익 구간에서 나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얘네들 그림은 정확하게 65.48, 그 다음에 65.79, 한마디로 65.45부터 65.80까지 부합될 가능성이 70%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메인 그림이 끝났기 때문에 일봉상에서의 큰 그림이 매도 그림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걔네들 나머지 걸로 테스트한 거라서 추격하거나 그거 별로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좀 잘못 봤다면 걔네들은 다시 리테스팅을 해준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혼조 장세고요. 매도가 출하가 되려면 65.45를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아직은 지금 보통 이렇죠. 1시 이후나 한 4시 3시, 4시 이후, 그냥 한마디로 유럽 아이들이 매도를 쳐놓고, 그다음 미국 아이들이 봤을 때는 익절하기 좋은 자리예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치는 거는 자기들이 쳤는데 유럽 아이들이 빠져나오면 별로 안 좋잖아요. 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된다면 방향성은 1시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그냥 65.45부터 65.80 사이 보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도 제가 얘네들 매도 드리고 위에서만 드린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도 얘 깨기 전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70을 깨는 거 보는데 80부터 정리 들어가면 안심이고, 그 다음에 매수는 70짜리 한 번, 그 다음에 60대 한 번. 그래서 스캘핑 단타 보고 내일부터 추가적으로 빠지는 걸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빨라도 1시 이후에 보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림들 아직 60대 안착 못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보합권의 중심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얘네들 전체 보합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45부터 80까지. 걔네들이 70%라고 보시고 얘네들이 마감됐을 때 66달러가 못 넘어간다고 확신이 들면 얘네들은 매도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여기서 매수 한번 오기 전에 또 매도 치고 매수를 한번 드렸었죠. 얘네들이 90대부터 00대 첫 번째 저항을 받을 거니까 얘네들까지 빼먹고 그 다음에 혼조 양세 들 가능성이 높다. 걔네들이 약해졌다 해서 얘네들은 매도로 돌리는 건 아닙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제 빠져도 추세 지지력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 바로 오늘 빠진 거 보기가 어렵죠. 현재 상태에서. 왜 저희가 봅니까? 힘들게. 세력들이 하는 거지 저희가 깨는 게 아니죠, 얘가. 그래서 거기서 메인 그림이 끝난 이후에는 리딩대로 마시라. 추격해서 걔네들 휩소 생긴다 해서 방향성이 바뀌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네. 관망 모드에서 66달러 중심으로 아직은 노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매도를 발현시키려면 66달러를 확실하게 막아내는지하고 그 다음에 65.45가 깨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보합을 뛸 거라고 보시면 거의 명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돌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에서 어떤 가격대 레인지 안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지 가격대를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아래로는 65.45와 위쪽 라인은 65.80. 이 가격대 사이에서 보합권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매도에 대한 부분, 열려있는 부분 좀 접근하실 분들은 65.45달러가 좀 깨진다면은 그 부분 또 다른 매도 출회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대 좀 확인해 보시고 일단 유럽장에서 미국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에서 물량에 대한 소화 그리고 추세에 대해서는 일단 새벽 1시 이후에 좀 추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큰 그림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덧붙이자면 네네. 매도는 65.80 이상부터 재매도 치는 게 좋다. 네, 매도를 네네. 치고 싶으면 65.80 위부터 90을 맞고 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단 그 위에 가격대죠. 65.80 가격대 그리고 90까지에 대한 매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크루돌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을 짜드렸습니다. 지금 12시가 이제 10분 정도 지났고 그리고 저희가 오일에 대해서 좀 더욱더 상세하게 짚어드렸으니까 추세 나오는 대로 그에 맞춤 실시간 리딩도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죠.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른 기타 종목과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상승세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반등으로 주춤하고 있는 가격대죠. 현재는 1360달러도 깨졌고요. 1350달러도 깨진 이후에 지금 1340달러 선 초반대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1342.2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봅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골드입니다. 골드 역시나 만장일치가 나왔어요. 네, 확인이 되셨고요. 네, 일단 저희가 지난주와 이번 주의 업앤다운이 좀 다르다면 일단 각 종목별로 의견들이 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의미를 조금 다시 한번 풀어보자면은 추세가 조금 더 명확하고 또렷한 그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 전략도 정말 또렷하게 좀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김규영 PD 골드에 대해서 다운을 들어주셨네요. 네, 들어볼게요. 네, 역시나 오늘 달러가 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드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 7주 연속 좀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일부 투자자들이 좀 차익 실현을 유도하는 현상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고요. 골드가 이번 달에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3% 정도 이번 달에만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의 대부분이 역시나 달러 인덱스가 3년 내 최저치로 하락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달러가 상승을 오늘 같은 경우에 하면서 자연스럽게 골드는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하지만 골드가 한 번 더 좀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오늘의 하락 역시나 좀 단기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골드 트레이더들은 이제 이번 주 있을 FOMC 그리고 금요일 발표될 비농업 고용지표 이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이 두 이벤트가 전반적인 경기 현황에 대한 어떤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의 좀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화요일에 있을 트럼프의 연두교섭 이 부분도 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유로 트레이더들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또 다른 전망입니다. 경기에 대한 좀 전망을 밝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당선된 이후에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어떤 쇼커버링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골드가 좀 다시금 내일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이 부분 가장 좀 중요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쇼커버링 랠리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골드는 1342달러까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김호근 해설위원님도 오늘 골드 다운이시죠? 네, 추가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작진 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골드는 좀 빼는 게 어떠냐. 아, 예. 언제요? 요즘 최근 아니면은 언제? 그러니까 이제 골드는 다른 종목으로 좀 바꾸는 게 어떤가. 4개 하잖아요. 정말 네. 뭐 4개만 분석해 드리는데 골드가 좀 아까워요. 왜냐? 똑같아요, 유로랑요. 달러에 대해서 반대로 움직이는 네네. 거랑 똑같기 때문에 유로에 대한 분석이 골드랑 또 일치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종목을 한 번 더 뭐 농산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아니면 천연가스도 굉장히 요즘 뭐 진폭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낫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제작진의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고요. 일단은 지금 골드 보시게 되면 차트상으로 좀 하방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로랑도 비슷한 모습이죠. 일단 큰 낙폭의 저점까지 밑을 깨고 지금 그 위치에서 하방세를 좀 더 강화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달러 인덱스와 반대의 그림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유로도 그 반대의 모습을 움직이는데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전체적 그림은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받은 유로와 골드의 모습인데 이것이 제가 거의 뭐 한 달 4주 연속 비슷한 흐름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는 분석은 달러 인덱스에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유로와 골드의 비슷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개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다운을 말씀을 드린 거고, 때문에 가격대 분석을 하기보다는 저는, 어쨌든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갖고 우리가 접근한 거라면 달러를 분석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달러를 거래를 일단은 안 됩니다. 달러 인덱스 거래가 안 된다고 치면, 지금 달러의 모습이, 굉장히 강한 추세 하락 이후에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이거든요. 트럼프의 발언 이후에 좀 상당한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하방정 직선을 받고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변곡점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가격대고 변곡이 시작된 지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골드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저는 오히려 유로가 좀 더 적당하다 보는데 매도를 홀딩하면서 손절 라인을 본절 그리고 익절까지 끌고 내려갈 수 있는 가격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유로에 대한 매도 혹은 골드에 대한 매도를 가신다는 경우 유로로 기준 말씀드리면 네. 일단 뭐 1.24800 라인에 손절을 잡아놓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요. 매도를 잡고 있는 겁니다. 매도를 잡고 손절을 오기 전까지 있는 거고 수익 구간이면 홀딩하다가 지금 이 라인 1.2400 라인이 깨지게 되면 가격을 이제 그 스탑 주문을 여기 좀 옮기는 거죠. 즉 스탑 주문을 계속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추세를 좀 끌고 가면 이 지금 유로에 대한 매도 지금 하락 그 추세가 어느 정도 갈지 모르는데 물론 다시 상승으로 돌파될 수도 있지만 현재 이 가격대가 변곡이라면 이 한 2, 3일 이어지는 한 뭐 일주일간 이어질 수 있는 변곡을 잡고 어느 정도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는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이런 손절을 잡고 매도 대응을 하는 접근이 현재 달러 인덱스의 상승 초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유로와 골드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유로와 골드 뭐 같이 이어가는 흐름에 뭐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해설위원님 의견에 좀 동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 유로에 대해서 1.2400 달러에 대한 깨지는 여부, 이탈 여부도 참 좀 주요적으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이슈 골드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 마스터님도 역시나 다운의 의견을 주셨는데 앞서서 해설위원님 말씀하실 때 좀 동의를 하셨어요. 네, 그 맞습니다. 유로와 동의가 되는 거. 네, 들어볼까요?
뭐 지금 이렇습니다. 지수는 별개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유로 달러와 골드는 달러 유로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 한마디로 달러는 유로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는 다시금 유로 달러와 골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방향으로 항상 요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최고가의 매도에 뭐 분할 매도, 그 다음에 오늘 또 17시 18시, 19시죠. 19시 최고가에서 다시 재매도 드렸고요. 유로하고 골드는 매도 추가적인 그림 본다고 그대로 홀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예전에 12월 달에 저희가 얘네들 매수, 우리가 대의 관점에서 짧게 보는 구간이 있고 큰 추세 관점을 보는 게 있는데 추세는 분명하게 13330까지 매수로 열려있다 말씀드렸고요. 걔네들이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13630까지 열려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 구간 이상은 보지 않는다. 고점 돌파하더라도 매수 볼 일 없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매도 관점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앞으로의 그림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3330.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매수 목표로 끌고 왔던 이 자리까지 테스트를 거칠 거고요. 얘네들이 반등하더라도 1350대 넘어가지 못할 걸로 봅니다. 이미 저항을 받고 음봉이 생겼고요. 그래서 중간 자리 저항을 계속 받아낼 거면 1345 지수 예상 저항 걔네들 두고 목표는 1312 지수까지 갈 거고, 걔네들 추가적인 얘네들 휩쓸 구간은 12880까지 오버슈팅이 열려 있습니다. 핵심 보합은 그냥 아래 1312선부터 1350선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횡보는 1345를 맞고 매도를 쳐서 1차 1333, 2차 1312 지수, 그 다음에 이 지수부터 아래 구간은 매수로 다시 돌리는 그림 보시면 된다. 한마디로 전체적인 횡보 그림들 매수 배팅에 여기서 빠지는지 여기서 빠지는지고요. 얘네들 윗자리까지 치면 얘네들 부합 뛰다가 아래 구간은 빠진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한두 달 추세 그림들 그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변화 없고요. 제 관점 변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1350대 맞고 지속적으로 13120까지 매도 관점이고, 조심해야 될 거는 13330이죠. 그 자리가 이제 중간 저항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혼조 양세 좀 뛸 거고요. 만약에 제 분석이 잘못됐다면 얘네들은 최대 매수로 옮기더라도 1350대 중심으로 그냥 보합 뛰는 게 전부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봤을 가능성 한 30% 정도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보는 대로 흘러갈 가능성 70% 정도 보고 있다. 그래서 대의 관점에서 약간 지지 저항점들 나눠서 해야 되겠지만 큰 흐름들은 그렇게 보고 매매하시면 큰 무리 없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의 관점과 골드 같은 의견이십니다. 일단 큰 바운더리를 저점은 1312달러에서 위쪽으로는 1350달러 선 그 안에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1350달러에서 좀 매도로 접근하신다면은 그 아래 구간 1345 그리고 1333 그리고 그 아래로는 1312까지 좀 보시고, 이 가격대 안에서는 1333달러 선이 좀 중간 저항이기 때문에 일단 혼조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 좀 각별히 좀 주의를 하시고, 일단 1312달러 부근에서는 다시 좀 매수적인 관점으로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네. 좀 빼먹은 게 있어서 좀 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매도를 저희가 드렸고 많이들 갖고 계시리라 봅니다. 저랑 같이 하신 분들. 그래서 지금 자리들 보면 채널 하단부죠. 그래서 이제 반등이 크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들만 갖고 가시고요. 1345 지수 지지력들을 갖고 있죠. 여전히 이 구간들 강한 구간입니다. 지지력들 강한 구간이고 그다음에 혼조세 양세 뛸 수가 있죠. 익절 좀 잡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좀 추가적인 익절들 하시고 나머지 소량으로 홀딩하시고, 만약에 그림이 잘못됐을 때만 위에서 분할 들어갈 수 있게 대비를 하시고, 그냥 롱포 어차피 오늘 안 빠지더라도 내일도 반등에 재매도 쳐야 되고 계속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좀 익절 잡고, 지금 자리도 중요하니까 새벽녘에 빠진지 여력을 보려면 1345 지수 약간 위에다가 익절 잡고
편하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골드에 대해서 가격대를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큰 뷰 안에서 가격대와 그리고 매도 포지션으로 접근 시 가격대 좀 길게 봤을 때 저희가 아래 하단으로 계속 잡아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주식과는 다르게 해외 선물은 양방향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워낙 좀 시세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 안에서 양 포지션 매수와 매도로 항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마스터님이 이런 한 방향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그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그 방향대로 또는 그 가격대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실시간 리딩으로 그에 맞는 추세에 맞게 좀 거래를 하시고 매매하시고 좀 참고를 하시라라는 그런 다시 한번 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지션에 대해서 좀 혼동 없기를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역시 골드까지 살펴드렸습니다. 현재 구간 24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본격적으로 도와드리기 전에 시장 흐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개장을 하고 지금 1시간이 좀 지나간 시간인데요.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오늘 지수와 상품, 통화 모든 구간에서 하락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은 다시 7,000선이 회복된 이후에 7,003포인트로 0.40% 하락분 보여주고 있고요. S&P도 같은 흐름이죠. 2,863.50포인트. 그리고 유로FX 다시 보시죠. 유로FX는 1.24 라인 다시 회복과 함께 1.24060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살펴드린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1,342달러에서 1,341달러로 다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341.6달러 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은 일단 65달러 중반대 가격대에서 다시 또 초반대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5.38달러로 1.31%가 빠진 가격대 움직이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시세 보여드릴 때 오늘은 모두 파란불이 뜬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맞는 또 시장이 또 방향성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끝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쪽에 문자 주셨는데요. 네, 문자로 오신 상담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 4730님인가요? 03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미국채를 122-20에 매수 중인데 지금 손절 후 매도로 잡아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미국채 10년물 먼저 좀 확인을 해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채 10년물입니다. 현재 구간 121-2.5선으로 0.29% 빠진 가격대고요. 오늘 하루의 최저가는 121-18.0선입니다. 지금 122.20의 매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구간 좀 빠지고 있는 가격대에서 손실을 좀 보고 계시고 반대 방향으로도 또 추세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손절 처리하고 매도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네요. 자, 일단 미국채 최근에 지수는 계속 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 미국채 10년물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채에 대해서 이제 언제 좀 저점을 잡아가는지 현재 안에서의 전략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두 분이 좀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마스터님, 일단 매수로 잡으셨는데 계속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좀 손절 좀 처리를 좀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많이 늦었네요. 많이 늦었고요. 네.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이렇습니다. 얘네들 이제 멈춰서 이렇게 혼조장세 뛰는 구간은 약간 이제 추가적인 하방들이 좀 더 열려있는 상태에서 반등 여력들을 중간중간에 주기 때문에 사실 짧은 손절할 건지 아예 롱포로 끌고 갈 건지를 빨리 결정하셨어야 되는데 좀 많이 늦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한 마디가가 반등을 주다가 마무리가 되면 좀 쉬셔야 되는데 지금은 얘네들 단기적인 추세 12월 달부터 지켜냈던 구간들이죠. 작은 반등을 줬던 구간들. 그러니까 전 저점 테스트를 계속 했던 구간들 추세 지지력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혼조세 양세 띄고 있죠. 그렇다면 일봉상에서 추가적인 하방이 있더라도 얘네들은 사실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는 보면 얘네들은 저가를 한번 낮추는 모습을 보고 저가를 지지되는 모습을 확인해야 되고요. 얘네들 아마 버리면 뭐라든 얘는 약간 아쉬운 매매가 될
겁니다. 분명 아쉬운 매매가 될 거고요. 얘네들 구간에서 저가를 버티셨으면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미 뭐 그 전에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 구간들을 버티셨으면 추가적인 하단부에다 손절을 놓고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121-26짜리들 돌파 못하고 이미 저항점은 121-30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저가를 테스트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지 그림들이 만들어질 거라 보고요. 문제는 그렇죠. 얘네들이 주구장창 갖고 있으면 지금 이런 구간에서 버리겠다 누구한테 말하면 이걸 이제까지 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버릴 거면 진작 버렸어야죠. 추세 하단부가 놓여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지지력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구간이면 추가적인 하방을 좀 더 여시고 나서 하루 이틀 더 이후에 결정하시는 게 맞고요. 얘네들을 지금 윗구간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패턴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보합을 띄다가 여러분들 쫙 차트 돌려서 보세요. 이렇게 한쪽 방향에 가다가 보합을 띄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때 걔네들이 저항을 다시 뚫고 오는 게 변곡이에요. 일반적으로 패턴이 한 5가지가 있는데 가장 요즘 최근에 저희가 많이 노렸던 게 그겁니다. 매수로 올라온 애들이 보합 뛰다가 우리가 매도를 잡았는데 잘 안 가요. 그러면 익절을 한 다음에 추가적인 급등이 있을 때 다시 돌리는 거거든요. 유로 달러도 지금 그 패턴으로 반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주구장창 얘네들이 쭉 빠지다 보합을 띄어요. 보합을 띄고 나서 급락이 한번 있는 다음에 다시 추가적인 돌파가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얘네들을 그래서 개인들이 변곡자리나 가는 애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빠지게 되면 빨리 손절을 하고 다시 들어갈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 패턴들이나 전반적인 변곡자리가 나올 만한 패턴을 기다렸다 분할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상태적으로 지금 지켜봐야 될 구간에서 항상 버리게 됩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미 버릴 자리는 이미 다 놓쳤고요. 본인이 증거금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되신다. 그러면 걔네들은 그냥 포기하는 거지 버린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시든지 아니면 아래 저가까지를 우선은 버텼기 때문에 일봉상에서의 급락이 이틀 동안 있었죠. 얘네들 추가적인 꼬리 부분을 더 낮추는 그림들이 있으면 그대로 포기하시고 손절을 거시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보시는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가까지 내리는 걸 보셨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저가 121.121-15까지를 우선 버티는 매매를 하실 건지 아니면 얘네들은 그냥 단기 지지력들이 121.20에 놓여 있죠. 걔네들 아래다 손절을 걸고 마무리를 하실지를 결정하시는 게 우선 지금 고민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재반등을 노리려고 해도 저가를 더 낮추는 그림들 생성되는 걸 참고 보는 수밖에 없고요. 그것도 봤는데도 얘네들이 매도다 그러면 그때 버리게 되면 지금보다는 손절폭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원래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이미 저희도 배팅 들어갈 때 이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를 하죠. 손절을 잡고 볼 건지 아니면 애초에 멀리 봐라. 그리고 섹션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죠. 미장에서 물린 건 미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아시아 시장도 되돌림밖에 없다. 미장에서 물린 애들은 다음날 그다음에 그 이슈에 그 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슈가 터졌을 때 걔네들 변곡 보는 것도 그 다음 주입니다. 원유 재고도 그렇고요. 주별로 이슈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슈가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보합권이고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단가 맞춘 싸움을 해야 되는데 보통 개인들이 보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한 80-90% 맞힌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손 나갈 때까지 정확하게 거기서 배팅하는 것까지 하면 70% 이상의 확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는 지금 시청자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고 121-20에다 손절을 잡고 보실지 네. 아니면 121-15에다 손절을 잡고 보실지를 보시고요. 그 추가적인 조건들은 굉장히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볼 때 손절하고 매도로 잡아야 될까요? 이러셨죠. 네네. 스위칭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신 같은 굉장한 대단한 뭐랄까요?
배포요? 배짱? 배포 배짱이죠. 사실 손절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스위칭을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좀 쓴소리 드리고 싶습니다. 스위칭이라는 건요, 했지도 그렇고요. 분명하게 회원들이, 아니, 시청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죽었던 이유는 예전에 스위칭을 많이 했었습니다. 본인이 변곡자리나 목표가를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면 스위칭은 없습니다. 매도 목표가가 어딥니까? 아시면 스위칭 하시고요. 모르면 그냥 손절하고 마무리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을 어디까지 볼 건지 지금 그거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얘를 돌려서 추가적으로 본다는 거, 그런 관점들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도 목표가 어딘지 정확하게 설정하지 못하면 스위칭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바로 보이는 애들이면 굉장히 쉽게 목표가를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제가 얘네들 매도 목표가를 설정하려면 최소한 5분 정도는 따로 분석을 해야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지 저항만 갖고 있는 구간들이고요. 최소한 얘네들을 일봉상에서 120.30까지 칠 가능성들 그냥 염두에 두신 게 낫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지지력들 보는 거는 목표가가 아니라 단순 저항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목표가 본다고 변곡 잡는 거는 지지 저항에서 운 좋게 변곡이 만들어진 거지, 추세선을 긋지 않고 보이는 게 목표가고요. 그 다음에 걔를 검증한 게 추세선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그냥 지지 저항 본다면 얘네들은 지지 저항이 0.30에 놓여 있다. 이렇게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까지를 버티고 분할을 대비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 구간 내에서 짧은 구간 손절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구간에서 막히면 돌려도 빼먹지 못하고요. 걔네들 반등 여력들 보다가 다시 이절 제대로 못하면 다시 막혀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손절을 하시고 추가적인 매도가 발생됐을 때 걔네들 자리에서 다시 반등 노리는 게 더 개인들한테는 합리적인 매매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국채에 대해서는 좀 물리신 부분이 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가장 좀 유효한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항상 진입을 할 때 일단 손절에 대한 라인, 그리고 어떻게 좀 끌고 가셔야 되는 그런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우시고 진입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손절에 대한 두 부분 좀 짚어주셨는데, 해설위원님도 코멘트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저는 현재 지금 이 가격대에 들어가서 손절 고민하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손절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손절 타이밍을 이제 놓친 상황에서 더 이상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어느 가격대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사실 좀 많이 좀 올라와서 손절하길 바라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빨리 손절을 하고 끊어내고 좀 냉정한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스터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여기 스위칭을 한다, 그러니까 매도로 잡는다,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고점에서 잡아가지고 상당히 끌어오면서 손실폭이 커진 상황에 손절을 했는데, 그 멘탈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매도 들어갔는데 조금 살짝이라도 반등 들어간다 그러면 또 이거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 자체는 매도세가 맞긴 하지만, 만약에 매도를 들어간다면 122까지 반등이 온 다음에 여기가 이제 깨진 지지 라인이거든요. 여기서 저항을 받는 것을 보고 매도를 들어가면 모를까, 지금 현재 가격에서 일단 손절을 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 FOMC라는 빅 이벤트가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완만한 하락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어느 순간에 좀 빨리 정하시고, 그리고 좀 이 손실을 크게 본 종목을 다시 복수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가셔가면 수익을 낼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좀 여유를 갖고 하루 이틀 정도 쉬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종목을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맞다. 그리고 미국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다른 분도 보시기 때문에 122 여기까지 상승하지 않으면 일단은 매도 쪽으로 보고, 여기 오면 여기서는 한번 저항대에서 매도적인 눌림목 접근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물린 구간도 있으시고 스위칭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좀 진심 어린 조언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꼼꼼하게 좀 확인해 보시고 유효한 전략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1월 FOMC 성명이 다소 매파적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속보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김경영 PD 기사 내용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아틀란타 연은 쪽에서 1분기 GDP 전망을 내놨습니다. 4.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측면을 고려했을 때 2017년에 이제 4분기 GDP가 2.6% 상승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었거든요. 이 부분이 아틀란타 연은 쪽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한 0.8% 정도 아래에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에 4.2%라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수치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고에서 속보 내용과 그리고 아틀란타 연은의 1분기 미국 경기가 4.2%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시청자 상담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주신 사연인데요. 자, 일단 끝자리 2360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골드 2월물 FND가 1월 31일이고 새벽 1시에 반대 매매를 한다는데 매매 방법과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일단 골드 2월물의 FND가 최종 통보일이네요. First Notice Day인데 아니 해설위원님 지금 일단 골드 2월물 1월 31일이 FND고 새벽 1시에 반대 매매를 한다라는데 어떤 좀 이 질문을 먼저 좀 풀이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만기라고 하죠. 사회 선물은 선물이기 때문에 만기가 있는데요. 만기 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FND랑 LTD가 있는데,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지수, 금리, 통화, 그리고 에너지, 농축산, 그리고 금속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금융 선물들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이제 일반적 LTD로 이제 만기가 있는데 최종 거래일이죠. 라스트 트레이딩 데이입니다. 근데 상품 같은 경우는 최초 통보일 퍼스트 노리스 데이라는 게 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물건을 실어 보내야 되잖아요. 실물 인수도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를 타고 이제 떠나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날부터는 누구는 이 리스트 안에 이게 만기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이 포즈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이날부터는 발송하기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날 갖고 있으면 실물인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실물인수를 받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LTD와 FND 중에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그 하루 전에 반대매를 칩니다. 그러면 1월 31일 만기다. 그러면 1월 30날, 그러니까 하루 전날 전날에 반대매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날은 청산 주문만 가능하고 신규 주문이 진입 주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만기가 지금 1월 30일이다 그러면 오늘 반대매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월 30일 날 그 반대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2월물이 아니에요. 4월물로 거래하시는 게 좋고, 또 왜 4월물이냐? 골드 같은 경우는요. 짝수월물로 거래가 됩니다. 주로. 홀수월물도 있지만 짝수월물이 대표 월물이기 때문에 2, 4, 6, 8, 10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2월물 다음에 4월물 거래식이 많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다 외우느냐? 그러실 필요 없이 보통 HTT 보게 되면 거래량이 나오는데 보통 전일 기준으로 거래량이 많은 월물을 대표 월물로 꼽아 놓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억정되면 4월물 넘어가겠죠. 근데 전일 같은 경우는 아직 2월물이 거래가 많기 때문에 아직 2월물 나와 있는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는 4월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FND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셨는데 이게 해외 선물 안에는 종목들의 구분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시청자분께서 질문 주신 FND는 First Notice Day라고 이 최종 통보일이라고 하시고, 또 LTD에 대해서는 최초 통보일, 그리고 Last Trading Day는 최종 거래일로 이렇게 통화적인 상품과 그리고 금속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상품도 좀 구분해서 외워주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일단 금에 대해서는 짝수 월물로 좀 마무리가 되는 만큼 이제 이후에는 사월물로 좀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나스닥이 7,000선 좀 강하게 내리면서요. 6,992 떨어지네요. 까지 좀 내려왔고요. 마찬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말씀드렸죠. S&P도 좀 강하게 내려오면서 기존 지지 라인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뚜렷하게 좀 그 7,000선을 기준으로 공방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좀 약간 미국 장에서 본장에서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나 좀 기술적인 부담감을 크게 느끼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7,000선이 좀 깨졌다라는 사실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시간 이런 중계도 도와드려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마스터님
지금 일단 2월 만기, 골드의 만기에 따라서 좀 그 부분을 짚어달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들어볼까요? 질문이 뭐 네. 좀 적게 온 것 같아요. 뭐 질문 보면 2월 만기인데 30일 날 새벽 1시에 반대매매 들어간다. 어떻게 할까요? 뭐 저희 시청자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일 이하로 떨어지면 차움을 거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왜 그러면 남은 오버에 단위, 대한 네네. 이야기도 있고 왜 그러면 보통은 뭐 한두 틱 정도밖에 스프레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걔네들 그쵸. 만약에 얘네들은 만약에 반대매매가 들어가면 반대매매 하시고 그냥 차움을 거래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그 한 틱 가치 정도의 여분이죠. 다시 본인이 확신을 못 갖고 똑같은 자리를 보지 않는다면 어차피 똑같고요. 이번 월물을 정리하고 차월물을 추세로 추가적으로 보는 것과 그 다음에 걔네들 오버를 해서 롱포로 할 거면 미리 5일이나 10일 전에는 차월물로 거래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추가적인 그림을 보겠다 그러시면 우선은 반대매매 나갈 때는 아마 협의 수수료로 정리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등할 구간 저항점에서 정리를 하시고 다시 걔네들이 되돌림 있을 때 차월물로 다시 진입을 해서 그대로 유지하신 게 낫죠. 실제적으로 수수료 나가는 만큼 한두 틱만 반등해주면 한두 틱만 유리하게 잡으면 걔네들은 별로 그렇게 고민하거나 크게 염려하실 이유는 없다. 단 이걸 추가적으로 내가 홀딩해서 추세를 더 볼 건지 안 볼 건지 결정한 게 중요하겠죠. 네. 이미 갖고 있다면 최적의 자리에서 익절하거나 최고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미 차익이 들어간다면 그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세적인 그림을 더 볼 건지 말 건지 결정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12시 전에 그날은 유럽장부터 미장 전 사이에 급락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도를 보고 있다. 그러면 매도 친 이후에 급락 이후에 정리를 들어가고 반등을 기다리는 차월물로 재진입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교체하는 구간을 보셔야겠죠. 일반적으로 협의 수수료가 안 들어가더라도 두 틱 들어간다면 한 틱 정도의 여유분만 두고 들어가시면 그거 다 커버하고 차월물로 그냥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는 추세로 다음 월물까지 끌고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월물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는 좀 차월물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라는 의견과 이런 월물 교체 때 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네. 추가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 있죠. 이제 S&P도 말씀하셨고 방금 전에 보면 저희 차트 좀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골드 같은 경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도를 쭉 보는데 추세로 길게 먹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오늘 만기래요.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 계속 봐봐요. 여기서 매도로 우리가 쳤어요. 리딩 중에. 그 다음에 여기서 혼조세 뛰죠. 빠진 다음에는 뭐죠? 정확하게 얘네들을 막히는지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리테스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구간 정리 들어가고 이런 구간에서 재매도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는 10개, 20개 이상의 반등이 있었겠지만 한두 개만 반등했을 때 들어가도 내가 차월물로 옮기는데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런 그림들 보면 다 저항이 있으면 이렇게 싸웁니다. 가다가 멈추고 깨면 테스트하고 그래서 이런 반등들이나 추세 지지력들을 확인을 하실 줄 알아야지 또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걸 알게 된다면 지금 질문하신 거는 정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게 아니죠. 예. 월물을 옮긴다는 거는 어차피 한두 틱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만 제외하면 내가 추가적으로 볼 건지 말 건지이기 때문에 그걸 보신다면 첫 번째 월물이 가까우면 롱포로 볼 때는 차월물로 대체한다. 두 번째, 갖고 있다가 얘네들 리스크 관리하거나 아니면 추세대로 계속 먹고 있는데 월물 강제 청산 반대 매매가 나갈 시점이다. 그렇다면 그날 아시아 시장 유럽장부터 해서 급등락에서 정리를 하고 재반등 시에 다시 차월물로 옮겨 탄다.
그 두 가지들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롱포로 볼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미리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뭐 물려 있는데 오버를 해서 이게 반대 매매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강제적으로 포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반대 매매가 끝난 상태에서 차월물을 다시 재분석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질문 볼 때는 그냥 월물 만기인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래서 수익이 났는지 신규로 보는지 뭘 하는지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별로 고민할 필요는 없는 구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해외 선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또 만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을 거기 때문에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번 질문에 이어서 좀 유튜브에서도 많이들 여쭤보시고 현재 구간에서 지수가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S&P는 S&P와 나스닥 좀 같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2,859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저희가 화면상으로는 30분 봉으로 좀 맞춰서 보여드리고 있고 또 나스닥도 역시나 좀 많이 밀려서 방금 전까지 밀리고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992.50포인트로 7,000포인트가 깨졌는데요. 유튜브에서도 앞서서 저희가 좀 이슈 점검 전달을 해드릴 때 나스닥 7,000선 깨질 때 좀 매도에 대한 관점도 함께 좀 S&P 열어보셔라 라는 그런 의견 다시 한번 좀 여쭤보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방 쪽으로 힘을 한 번씩 좀 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설위원님, 네,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 어떻게 보시는지, 네. 네, 일단은, 하방 가능성이 좀 높고요. 7천을 깨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나스 자체가 좀 위아래 흔들고, 또 이제 워낙 좀 미국 지수에 대한 내용이 좋기 때문에, 공방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천선을 깨더라도요. 지금 뭐 시원하게 뚫리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S&P도 마찬가지로 지지라인까지 도달은 했으나, 여기서 좀 지지라인에서 지지를 받는, 말 그대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면서 오늘 어쨌든 흐름 자체는 하방이지만 좀 성급하게 매도 들어가기는 좀 물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전체 흐름 자체는 상승 추세입니다. 추세 가운데 오늘의 접근은 매도적 접근이 맞다는 거지 이거를 매도로 뭐 거의 막차를 타다 들어가다 싶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좀 확인 여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좀 섣불리 매도로 들어가신다면은 정말 말대로 물릴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잡아야죠. 위에서 그럼요.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위아래를 좀 반드시. 흔들어 줄 때 기회를 줄 때 매도를 치더라도 밀리는 자원에서 매도를 잡는 거 추격 매도를 들어가는 거는 이미 조금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터님도 추가적으로 지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네, 저한테는 뭐 저항은 두 가지 보입니다. 2,860선과 2,861선. 그래서 뭐 재매도는 이 구간에서 뭐 1차적으로 가능하리라 보고요. 근데 이제 해설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익절을 잡고 보는 구조겠지만 뭐 신규로 내가 쫓아가고 싶다 그러면 얘네들 1차 매도에 위에 리스크 관리 단기 저항점들 한마디로 얘네들은 이걸 맞고 싸우는지를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 매도가 맞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혼조세 장세에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위에 가면 이런 구간들 막혀서 위아래 혼조세 뛰겠죠. 걔네들 그래서 단가를 2,863선에다 맞출 생각하고 분할을 2,867에다 하나 대기를 하고 싸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세로 더 가는 애들 뭐 마중 나가서 쫓아가는 그런 매매를 거의 안 하고 변곡을 미리 예상해서 잡아내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잘 안 하지만 뭐 자리값은 2,860선 매도가 맞다. 이렇게 보시기 됩니다. 알겠습니다. 2,860선에 대한 매도 가격대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 뭐 해설위원님과도 마찬가지로 좀 떨어지는 그 칼날에 지금 들어가신다면 좀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일주일의 기준이 되는 오늘장 흐름 신세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선재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의 이번 일주일간의 스타트를 좀 끊어주셨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월요일장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다른 아이들은 다들 양호했고요.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이 좀 늦게 빠질 줄 알았더니 좀 빨리 빠져서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방송하면서 핸드폰을 열심히 매매했는데 그래도 한 200핍 정도 유로하고 나서 리스크 관리하는데 좀 바빴습니다. 근데 크루드오일이 지금 보면 아직은 일봉상의 매도 관점이 있어서 매도가 아무래도 더 센 것 같고요.
아까 반등도 뭐 70대 이래서 오차가 많이 발생되는 구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시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 뚫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돌파 여부를 보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보는 여부가 있고 걔네들이 휩소가 발생되면서 추가적으로 그 상대 세력들이 별로 없는 구간을 먼저 테스트하는 구간에 놓이게 됩니다. 아까 지수 같은 것도 그렇죠. 저가를 분명히 개인들이 볼 때는 깼는데도 다시 재반등해서 위의 저항을 막아주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급락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급하게 쫓아간 것보다는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데 적은 계약수로 여유 있게 보시던지 아니면 좀 참고 기다렸다가 굉장히 보수적인 자리를 대응을 하시면 우리가 지금도 제가 요즘 계속 좀 약간 멍 때립니다. 빨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지속적으로 얘네들은 편하게 보면 큰 수익을 주는 장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크루드오일과 다른 기타 종목에 대해서 변동성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월요일장 너무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좀 수고 많으신 것 같고요. 해설위원님과 김경영 PD는 좀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저희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신생의 2시간 동안 저희가 알찬 내용을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